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화 외국고등학교 시험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틀린 문장을 2개 고르시오라는 어법 문제의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죠. 시제 문제이다 보니까 시제하고 수동태 뭐 이런 것들이 적절히 섞여져서 지금 나온 거예요.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사고, if가 뭐뭐인지 아닌지의 명사절이기 때문에 미래 쓰는 거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조건부사절이니까 미래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왕래발작 동사 현재가 미래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 작년에 화산이 터졌다는 과거의 사실이므로 완료를 쓰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온 거고요. 문제 리뷰만 하고 중요 포인트가 되는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법 문제만 다 뽑아본 건데요. 이제 한번 보실게. 문법 문제가 많아요. 적어요. 2, 3, 4, 5, 6, 7, 8, 9, 10, 주관식 11, 12, 13, 14, 뭐 15. 보세요. 한 35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33개, 35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15문제가 문법 관련 문제. 문법을 못하고서는 점수를 딸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가서 문법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게 문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문법이 광대하잖아요. 양도 많고. 또 독해에 같이 섞여서 나오는 문법인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문법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 쭉쭉 넘어가고요. 자, 어려운 문제만 좀 볼게요. 주관식 부분으로 와서 한번 볼게요. 조는 계속 킵-ing, 계속 하품한다, 수업 시간에. 그는 밤새 밤을 꼴딱 세웠음에 틀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스테이업은 자지 않고 앉아있다, 밤을 세우다, 이런 얘기고,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다니까, 그렇죠. must have pp를 써야 돼요. 과거의 사실이니까. 그래서 must have stayed up, 이렇게 되겠죠. 그는 must have pp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must have stayed up, 자지 않고 밤을 세웠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쉬운 포인트. ought to have pp, should have pp 그러면 뭐뭐 했었어야만 했는데가 되는 거고, may have pp 그러면 아마 뭐뭐 했었을 것이다가 되고, cannot have pp 그럼 뭐뭐 했었을 리가 없다라는 이런 표현법 중에 must have pp를 출제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만만하거나 쉬운 문제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도 한번 보시면, 그는 주장하다, 주장하다라는 건데, 보통 주장하다 그럼 요구, 주장, 제한, 명령 동사가 오면 대절에 주어, should, 원형을 써야 되는 문제, 이렇게 출제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should 빠지면 동사 원형만 온다, 이렇게 출제가 되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이든 앞동사의 시제가 과거든 시제일치하지 않고 무조건 동사 원형만 써야 된다로 외우는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요런 패턴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패턴이 하나 있어요. 그 두 패턴을 섞어서 지금 출제를 한 겁니다. 그 문법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 그 그래마티컬 디퍼런스를 discern, 식별할 수 있냐, distinguish 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게 가볍게 일단 해석을 통해서, 그는 주장한다, 우리가 더 정직, 서로에게 더 정직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문법적으로 어색하거나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시오. 틀린 부분만 고쳐서 답안지에 적지 마세요.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서 완전한 문형을 다 적어야 점수를 받습니다. 틀린 부분만 바르게 고쳐 적으면 맞게 적었더라도 0점 처리합니다. 조건을 준 건데 어렵진 않아요. 다시 봐요. 자, 그는 주장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더 정직하다고 주장했어요. 더 정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더 솔직해야 한다고라고 해석을 써놨죠. 그러면 솔직해야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should be 또는 그냥 be를 쓰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니까. 근데 여기는 그는 어제 외계인을 봐야 한다고가 아니고 뭐죠? 봤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해야 한다고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위성이라고 그래요. 당위성. 그 다음에 외계인을 봤다고 주장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위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should 원형이 맞다. 근데 사실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에 해당하는 시제를 적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가 주장한 건 현재예요. 그럼 그가 어제 외계인을 봤다고, 그가 어제 외계인을 본 건 과거의 사실이겠죠. 당연히 so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insisted가 되고 여기가 the day before yesterday로 바뀐다면 여기서는 봤었다고, 그래서 had seen이 돼야지 답이 되는 겁니다. 과거 완료. 과거보다 한시 앞섰으므로 과거 완료가 되겠죠. 자, 이렇게 insist가 가지는 의미상의 차이,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냐, 아니면 뭐뭐뭐뭐라는 사실을 주장한 거냐에 따라서 문법적 패턴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달라지는 문법적 패턴을
출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굉장히 아시겠지만 특목고들 이하예고, 대일예고, 뭐 대원예고, 명덕예고, 한영예고 뭐 이런 특목고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사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학교들도 있어요. 강남권에 있는데 문법 문제나 단어 문제 이런 걸 굉장히 짜증나게 찌릿찌릿하게 내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문제들, 특히 세하고 세하여고에서도 이런 문제를 많이 내는데 보시면 당연히 왜 특목고는 많이 내고, 자, 너는 들었니? 이런 완료를 썼고, 마이크가 차를 다시 has crashed 충돌했대 이런 얘기예요. 마이크가 차를 다시 충돌했대 완료를 썼고요. 마이크가 지난주에 차를 충돌했다라는 뜻이죠. 그럼 요것은 과거의 사실이고 요것은 뭐예요? 완료의 사실이죠. 그럼 문장 읽어볼게요. 다음 각 문장에 밑줄친 크래시에 각각 다른 형태로 쓴 이유와 두 문장의 차이를 우리말로 설명하시오. 의미 차이란 단순한 문장의 해석이 아닌 뉘앙스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계속 아까부터 강의 이하예고 특징들 문제들 보시면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약간의 의미상의 차이까지도 출제한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 의미상의 차이를 정확히 문법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화예고만의 특징이 아니고 전반적인 외고 또는 강남권 상위 학교들의 출제 경향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지난주에 차를 충돌했다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냈다는 것이고, 여기는 마이크가 다시라는 뜻으로서 완료인데 반복적 사실이에요. 다시라는 거 그 이전에도 한번 차를 충돌한 거고, 이번에 또다시 차를 충돌했다라는 완료적 반복적 사실을 나타내는 사실이기 때문에 완료를 쓴 것이고, 이거는 그냥 지난주에 뭐 했다, 차와 충돌했다라는 구체적 과거의 사실을 나타낸 것이고, 그래서 의미 사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과거에 일어난 한 번의 행위, 이거는 뭐죠? 완료적, 경험적, 반복적 사실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도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죠, 사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바르게 고쳐서 답안지에 적으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틀린 것만 물어보고 고르는 문제가 아니고, 틀린 표현을 어떻게 정확한 표현으로 고르는 문제까지도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전화 대화인데 엄마가 선생님 저희 애가 동전을 막 삼켰어요. 그럼 현재 완료 써야 되겠죠. has just swallowed 이렇게 써야 되겠고, 내가 즉시 갈게요. 그의 상태는 어때요? 그는 몇 분 전에니까 몇 분 전에 울고 있는 중이었다가 아니고 몇 분 전에는 울고 있었다. 뭐 과거 진행형을 썼어요. 그러나 그는 멈췄다. 지금은 우는 것을. 그는 위통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그는 지금 좋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죠? 네가 도착할 때까지. 이거 시간부사절이니까 will arrive 쓰면 안 되고 arrive 써야 되는 거고, 단지 침착하게 계시고 그에게 말하세요. 그가 괜찮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be going to 괜찮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는 울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사실만 써야지 과거 진행형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cried를 써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회화 상황에서도 독해 상황에서도 문법적으로 맞는 정확한 표현을 구사하는 것을 물어본다. 그리고 틀린 걸 고치는 능력까지, 또 의미상의 차이를 설명하는 능력까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죠. 자, 이 문제도 한번 볼게요. 이 문제 굉장히 짜증나는 건데요. 왜 짜증이 나냐면 수용소들에 머무르는 것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채로,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표현을 먼저 알아야 돼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부터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cannot help ing, 그 다음에 cannot but 원형, cannot help but 원형 같이 써도 돼요. cannot help but 원형, 또 have no choice but 부정사, have no choice but 부정사, 그 다음에 choice 대신에 대안을 나타내는 alternative, 그 다음에 there is nothing for it but 부정사, 이런 것들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표현을 내도 까다로운데 여기서는 응용 문제로 좀 간 거예요, 응용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써서 볼게요. with no choice 이렇게 써도 되고, option 이렇게 써도 되고, alternative 써도 돼요. 예, 선지의 빈칸의 순서에 따라 no other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초이스 버투 부정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but을 쓰고 to를 쓰고 stay를 써줘야 돼요. stay. 그래서 이 표현을 가지고 with에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치격을 해보시면 캠프에서 머무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선택이나 옵션이나 대안을 가지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아시고 다시 with의 전치사의 목적으로 걸려있는 분사구문과 같은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또 쓰는 건데 이 부분 문제 여기서 보시면 학생 쓴 게 can help but 뭐 stay 빈칸 맞추느라고 막 여러 가지로 써서 짜맞춰 보고 있지만 빈칸이 정확히 맞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 공부가 안 돼 있고 여기 수준에서 응용된 문제를 따라오지 못하고 이 수준에서 문제를 완성하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를 따지 못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고 짜증 나요 안 나요? 짜증 난단 말이에요. 이런 독해 지문이 100개, 150개, 많게는 200개가 된단 말이에요. 200개의 지문에서 어떤 표현을 잘라버린 다음에 거기에 맞는 표현을 쓰라고 하죠. 이렇게. 그럼 문장을 다 외워야지만 되는 건데 따져보세요. 이 패시지 200개, 100개, 150개를 완전하게 외워서 시험장에서 정확히 기억해내서 쓸 수 있기가 쉬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이 중학교 3학년 때 교과서 보면 A4 3장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응용문제 내도 한두 개씩 학생들 틀리잖아요. 패시지 3개가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패시지 3개에서 틀리는 건데 패시지가 100개, 150개, 200개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전혀 불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해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꼼꼼하고 완벽하고 정확하고 또 엄청난 다독을 할 수 있는 실력까지 충분히 가지지 않으면 시험 잘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학생들의 힘든 것도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시험 못 본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철저하게 준비하면 그러나 시험 잘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